오늘 뉴스엘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자, 연일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채널A 동행 취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성 주장까지 꺼냈는데요. 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검사에게 나를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이 될 텐데 과연 감당되겠나? 이런 식의 협박성 멘트를 한 건데 이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 글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연히 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명태균 씨가 이게 과거 행적을 보면 정치 브로커예요. 네, 정치 브로커고 그냥 브로커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배짱 있는 정치 브로커다 정도로 네.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그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아서 네. 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또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에게 5급으로 진급시켜준다라고 하면서 뭐 사기, 네, 이런 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 선거판에 국회의원 선거 정도만 돼도 각 지역에 5만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고 이것을 후보들이 다 검증할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판에 뛰어든 정치 브로커로 보는 것이 맞고 지금 저런 발언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 정도 실력이 있으면 저런 이야기를 언론이 아니라 검찰 앞에 가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검찰이 감당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은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검찰이 정말로 뭐 수사를 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면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감당 못할 일은 없다. 근데 명태균 씨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을 무시하는 것이고 네. 본인의 힘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목도리 도마뱀처럼 지금 한껏 목도리 펴봤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통 큰 배짱 있는 정치 브로커의 허풍이다.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글쎄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허풍을 또 떨 수는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성향은 과시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과장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3명에게 지금 경고성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강 씨,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지금 내부 제보를 하겠다고 민주당 국정감사에서 지금 내부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성으로 지금 본인도 계속 언론을 향해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저는 좀 경고성으로 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3번째 만났을 때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분을 명박사라고 대통령께서 부르셨고 네. 명박사라고 부른 이유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주는 미션을 모두 다 클리어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됐는데 관계가 좋았을 때는 보궐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에 도움을 줬을 수가 있고 그 중간에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네. 총선 때는 공천에 받는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지금 명태균 씨가 언론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하야 탄핵을 명태균 씨가 언급한 것,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에 주목하면서 검찰의 발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영장 청구되겠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저항하는 목소리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만에 탄핵 또는 하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할 만한 사유는 뭘까? 인사와 정책 관련해서 윤, 김 부부가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정부 취임 시작 이후에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 자체가 하야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우 중대하고요. 검찰이 빨리 확인해야죠. 구정처장 네.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마 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사법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재보선 공천에 관여하고 이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국가로 받았던 세비의 절반을 네. 보좌관을 통해서 자신이 수령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지금 검찰이 수사수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만약 검찰이 소환을 하거나 또는 이 긴급체포 등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다라면 명 씨가 얘기한 도대체 대통령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마 검찰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채널A와 동행 취재에서 밝힌 추가 내용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해왔다, 자신에게. 하지만 본인이 그걸 거절했다라는 내용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태균 씨는 저런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수사 결과나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 부부의 집에 드나들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걸 보면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사실 검사에게 나 잡아갈 수 있겠냐라는 식의 그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 태도, 명태균 씨의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허풍일 수도 있는 저 태도의 근원은 결국 본인이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스모킹건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어떤 주장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약간 방어적으로 나오는 듯 했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뭐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을 빌려서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태균 씨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 눈덩이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상민 최고도 지금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저 주장에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만 들어보면 마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처럼 킹메이커인 거 마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글쎄요, 정치 컨설턴트 내지는 아까 속칭 정치 브로커라고 통 큰 브로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킹메이커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조언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정치권에서? 저도 선거를 나가본 사람으로서요. 이게 사실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정치인들 중에서 이 상황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오만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선거를 뛰는 후보들은 이 사람들을 내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분들이 와서 조언을 하면은 끄덕끄덕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훌륭하다 하면 끄덕끄덕 듣기도 합니다. 근데 대선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내가 네. 누구 만들었어? 내가 누구 만들었어? 이 정도는 정치권의 몸을 살짝만 담고 있어도 다 아는 내용일 거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수만 명은 있을 것인데 수만 네. 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뭐 탄핵 사유로 아까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등등이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재형 의원을 첫 국무총리로 써라.
됐습니까? 안 됐죠. 네, 이준석 전 당대표를, 이준석 지금 의원을 북한 특보로 써라, 특사로 써라.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비중이 있었다라고 하면 말한 것 중에 무엇이라도 됐을 거다. 네네. 근데 본인이 그냥 말했다는 것이지 수렴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내가 윤석열 만들었어, 내가 누굴 만들었어 하는 사람 중에서 몇만 분의 1뿐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 주장 내용 가운데 보면 대통령 선거 경선 직전까지 수차례, 여러 차례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집을 방문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보다 앞서서 지금 휴대폰을 비롯해서 6대의 이 디지털 장비를 압수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안 나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무언가 나왔다고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수사 기법상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을 봐도 어쨌든 대선 전에 유명 정치인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같이 만났고 하지만 캠프에서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네. 대선 직후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주장이 얼마 정도 이게 진실인지는 객관성을 갖고 이제 가려봐야 되는데 지금은 주장일 뿐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협지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은둔 고수가 제자들을 하산시키면서 뭐 세상에 나가서는 3명한테 일을 같이 시켜라. 뭐 날마다 갈아입는 옷, 일주일마다 갈아입는 옷, 뭐 계절마다 갈아입는 옷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보수 진영의 후계 구도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또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가 만든 조건, 내가 무너뜨리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객관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더 많은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전에 네. 빨리 검찰에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